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힘. 설득의 비밀은 호감도에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했는데도 상대가 전혀 설득되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말은 조금 서툴러도 이상하게 신뢰가 가고 기분 좋게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끼를 잡으려면 귀를 잡고, 고양이를 잡으려면 목덜미를 잡고, 사람을 움직이려면 마음을 잡아야 한다. 결국 설득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고, 자연스럽게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 설득의 60%는 호감도에서 결정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로고즈입니다. 논리와 근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설득에서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약 10%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페이사스입니다. 감정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따뜻한 한마디, 진심 어린 공감은 부족한 논리까지 보완해줍니다. 설득력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에토스이사스입니다. 신뢰와 호감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인격, 진정성, 전문성, 그리고 평소의 태도입니다. 놀랍게도 설득력의 약 60%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낯선 사람의 말보다 믿는 사람의 말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조언은 귀담아 듣지만 싫어하는 사람의 충고는 옳은 말이어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논리를 따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설득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신뢰가 먼저이고 공감이 그 다음이며 논리는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쉬운 방법. 그렇다면 내 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의 호감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사회심리학자 존 고트먼 박사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약 700쌍의 부부를 지켜보고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긍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말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았습니다. 반대로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관계 만족도는 떨어졌고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1대1 수준이 되면 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곧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 다시 말해 칭찬과 질책의 비율이 5대1에 가까울수록 상호신뢰가 이루어졌고 1대1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관계로 끝을 맺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비판보다 인정에, 지적보다 격려에 더 마음을 엽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먼저 칭찬하십시오. 먼저 인정하십시오. 먼저 상대의 가치를 발견하고 알려주십시오. 작은 칭찬 한마디가 쌓이고 쌓이면 결정적일 때 나의 말빨이 먹혀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 긴 설명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 칭찬에도 기술이 있다. 그런데 칭찬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회심리학자 존 고트먼 박사도 칭찬과 질책의 비율이 13대1 이상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위 한계점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낮아서 상위 한계점을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심리학자들은 4가지 대화 방식을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만 하는 방식. 두 번째, 칭찬으로 시작해서 비판으로 끝나는 방식. 세 번째, 비판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방식. 네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는 방식.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나요? 놀랍게도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세 번째, 비판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사례 설명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와 같이 진솔한 피드백 후에 진심 어린 칭찬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솔직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네. 우리는 하루 2만 번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약 2만 번의 순간을 경험한다고요. 계산해보면 우리는 약 4초마다 누군가에게 긍정 또는 부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즐겁게 할 수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관계를 만드는 기술이고 신뢰를 쌓는 습관이며 나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 설득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칭찬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칭찬을 듣고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잘 보이기보다 잘 봐주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칭찬의 3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즉시하기.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공개적으로 하기.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명사나 수치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하기. 예를 들어,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요 보다 오늘 발표에서 세 번째 사례 설명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가 더 효과적입니다. 질책의 3원칙도 있습니다. 첫째, 짧게 하라.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해야 상대가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둘째, 개인적으로 하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 상대가 위축될 수 있으니 따로 불러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관찰 후 하라. 감정적 판단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황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설득의 60%는 호감도에서 결정된다. 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쉬운 방법. 셋, 칭찬에도 기술이 있다. 넷, 우리는 하루 2만 번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 사람들은 논리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작은 칭찬과 따뜻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어쩌면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까지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 내용은 김태옥 저자의 바로 써먹는 스피치 교과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극적인 사람도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행동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